안녕하세요. AX 포럼 진행자 문시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는 노코드 신기술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 실전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게 되었군요. 오늘은 SPI 방법론의 실전편으로 첫 번째 작업인 업무 프로세스 디자인 단계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는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SPI 방법론에서는 먼저 숲, 즉 비즈니스 전체의 큰 그림을 조망하는 거시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날로그 시대 분업화된 업무들을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통합, 즉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관점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초기의 프로젝트 방향성을 명확히 확립해서 불필요한 재작업이나 후반부 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기능 구현자를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진정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박사님, 업무 프로세스 디자인 단계에서 가장 먼저 수행할 과업이 고객 요구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이 과업을 수행하는 요령과 그 과정에서 착안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객 요구 분석 업무는 착수 초기에 프로젝트의 범위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외주 프로젝트일 경우 기능 요약서나 요구 제기서와 같은 계약상 명시된 문서를 기준으로 업무 범위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과업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능 요약서와 요구 제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서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고객과 직접 소통해서 구체적인 대상과 구현 방법 및 처리 로직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다 확실한 분석을 위해 서식이나 장표 등 실무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문서의 샘플을 요청해서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업무 현황과 요구사항이 파악되면 인터넷 검색이나 챗 GPT나 제미나이 등 AI 도구를 활용해서 대상 업종이나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습은 어디서나 필요한군요. 그리고 사내에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검색하여 기존 산출물을 분석하고 참조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서 재활용하면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 이미 검증된 로직을 활용함으로써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에 유사 사례가 없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동일한 유형의 앱 제품을 두세 개 다운로드받아 직접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흐름과 핵심 기능 구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기능과 실용적인 UI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설계 작업부터 착수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하나를 먼저 구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구조와 맞지 않아 결국 만들었던 것들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PI 방법론 두 번째 과업은 업무 흐름 설계라고 하셨는데 이 작업의 수행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앞서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면서 파악된 내용, 즉 as is를 바탕으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 다시 말해 TOB를 설계내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앱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해당 일처리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작업이죠. 따라서 과거 산업 시대에는 업무를 잘게 쪼개는 전문화나 분업화가 효율화 상징이었지만 속도가 생명인 디지털 시대에는 여러 부서에 거쳐 다수 계층의 사람들이 분담해서 수행해온 업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묶어 통합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의 핵심은 바로 이 통합이란 관점에서 앱의 전체 구조와 메뉴를 설계해내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예를 들어 수주 등록, 출하 지시, 매출 전표 발행, 재고 현황 조회와 같이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될 단위 업무 활동을 도출해내고 이들 액티비티를 다시 새롭게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처리하는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유형의 활동과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해서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이터 조회 및 처리 유형의 활동으로 구분해서 프로그램 모듈로 도출해냅니다. 이렇게 도출된 모듈들을 실제로 업무가 발생하고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 다시 주 메뉴와 세부 메뉴로 구성해내게 됩니다. 다만 거래처 정보, 품목 정보 등 같은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는 앱 운영 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지만 실제로 업무 수행 시에는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업무 흐름을 설계하는 과업의 핵심은 아날로그 업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 혜택이 극대화되도록 혁신, 즉 통합이란 관점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서 메뉴 형태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박사님, 다음 세 번째 과업은 기준 정보 폼 설계이던데 기준 정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고 또 이런 폼들을 디자인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기준 정보란 해당 앱 제품을 운영할 때 핵심 관리 항목 데이터로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입력을 방지하고 정보 처리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용 정보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기준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운영 환경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앱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업태, 과세 구분, 회계 기간 등 데이터를 관리하는 운영 주체 관리 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 명의, 용도, 거래 한도 등 데이터를 관리하는 금융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폼. 이 앱과 연동할 레거시 시스템이나 오픈 API 등의 URL이나 API, ID, 패스워드와 같은 외부 연계 정보를 관리할 폼도 필요하고 이 앱 제품을 설치 운영할 DB 서버 및 AP 서버 장치의 IP 주소나 ID 값, 패스워드 등을 관리할 하드웨어 환경 정보 데이터를 입력 및 관리할 폼들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이 업무 처리 기준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판매처, 구매처, 파트너, 금융기관, 관공서 등 거래처 정보를 관리하는 폼과 상품, 서비스, 제품, 원자재, 반제품, 소모품 등의 품목 정보를 관리하는 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조건, 결제 수단과 방법, 결제 구자 등 거래 조건 정보 관리 폼, 사업장, 매장, 공장, 물류센터, 출하지 등 위치 관련 정보 관리 폼, 카테고리, 구성체계, 거래 유형, 품목 유형 등 분류체계 정보를 관리하는 폼은 물론이고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파트너, 일반 고객 등 이 앱 제품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폼 등도 함께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 정보 폼 자체는 일반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모듈은 아니지만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폼이 없거나 필수 항목이 누락되면 앱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SPI 방법론의 네 번째 과업이 1차 업무 활동 설계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1차 업무 활동이고 이 작업은 또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제 두 번째 과업을 통해서 만들어둔 메뉴의 순서에 따라서 실제 앱 프로그램 모듈을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만일 모듈의 유형이 데이터 조회 및 처리 유형의 폼인 경우에는 일단 폼을 생성하고 제목만 설정한 후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가 구체적인 구현 작업은 다음 6번째 과업을 통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듈의 유형이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유형인 폼들은 우선적으로 이번에 일괄해서 설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폼을 디자인할 때는 앱 제품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폼 내의 모든 객체 명칭, 즉 아톰명, 변수명, 제목은 현업에서 실제 사용되는 한글 자연어 명칭을 사용하면 앱 사용자의 직관성도 크게 높일 수 있고 유지보수 업무도 매우 쉬워지게 됩니다. 네. 이 작업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은 폼을 구성하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SPI 방법론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설계된 입력 유형 폼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자동 생성해주기 때문입니다. 항목 누락 방지를 위해선 분석 작업할 때 고객에게 앞서 받아둔 항목 서식이나 장표 등 현업 문서를 참조해가면서 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치 않는 항목이지만 특정 항목의 누계 값이나 처리 상태를 식별할 플래그 값 등 프로그램이란 특성상 내부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값들도 폼 내부 항목으로 구현하고 숨김 속성으로 처리하면 번잡한 업무 규칙 구현 없이도 복잡한 기능들까지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폼 내부 구성 항목들의 데이터 타입도 예전 코딩 작업에서는 화면에 표시할 때는 텍스트 타입으로, DB에 저장할 때는 인티저, 플로트, 더블 등 같은 컴퓨팅 장치 내부 타입을 사용해서 수시로 타입을 변환시키는 캐스팅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SPI 방법론에서는 화면 표시나 DB에 저장하는 데이터까지 일반 사용자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식 하나로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업무 규칙의 사용도 배제하고 처리 속도까지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보니 좋은 앱 제품을 만들려면 폼부터 잘 설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폼을 디자인 만드는 기준이나 노하우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는 개발할 대상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각 단계별로 처리할 업무 활동, 즉 액티비티를 도출해냈었죠. 폼을 설계할 때는 이때 도출된 각 액티비티 단위로 하나의 폼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액티비티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그 폼 내에서 처리되게 설계하면 사용자 편의와 업무 처리 자동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폼은 일 처리 절차와 처리 시점이 다른 경우는 물론 담당자가 다르거나 수행할 역할이 다른 경우에도 각각 분리해서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과 데이터를 조회, 윗 처리하는 기능을 하나의 폼 내부에 구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주의할 점은 업무 목적이나 담당자, 수행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전후방의 액티비티들과 연관된 많은 기능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화면상에 구현했던 예전 PC용 프로그램처럼 설계하게 되면 디지털 혁신의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유저의 사용성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각 폼은 메인 업무 처리 기능 중심으로 구성하고 10번 중 한두 번 사용될 기능은 별도 폼으로 구현해서 해당 기능이 필요할 때만 화면 전환을 통해 사용하게 하는 MDI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컨텐츠 살펴보는 웹페이지가 아니고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앱 프로그램 모듈이라면 스크롤 기능은 가능한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할 업무를 한 화면상에서 보고 직관적으로 보고 인식 및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움직이며 조작하는 모바일 앱이라면 각 폼의 구성이 가능한 간결하고 직관적이며 사용자의 키 조작이 최소화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박사님, 5번째 과업이 DB 테이블 생성이네요. 경험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DB 설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워서 고급 기술자들이 전담해온 역할이라던데 SPI 방법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작업을 처리하나요? 앞서 구현해놓은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유형 폼들을 모두 모아서 스마트메이커 AI 저작 엔진에 넣으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입각한 DB 설계용 스키마 정보를 추출해낸 후에 해당 앱 프로그램 운영에 최적화되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설계하고 생성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전 방법론들은 사람이 DB 테이블을 수동으로 설계한 후에 그에 따라 화면을 디자인하고 필요한 기능들을 코딩 작업으로 구현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은 유사한 설계 작업을 2번, 3번 할 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주관이나 자질까지 영향을 주어서 비효율적인 DB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에 따라 SQL 쿼리 문장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난해하게 구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이 모든 작업들이 자동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DB 테이블이나 SQL 쿼리의 구현을 수동으로 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디 SQL이나 토드 등과 같은 외부 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SPI 방법론의 핵심은 폼이 곧 DB 설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메이커에서 제공하고 있는 DB 처리 객체라는 도구는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순수한 GUI 조작만으로 어떤 SQL 지리문이라도 구현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럼에도 이 솔루션에서는 폼만 설계해주면 모든 쿼리들까지 자동 생성해주므로 굳이 DB 처리 객체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자동 생성된 쿼리문 내용을 검토할 경우나 그 쿼리문에 정교한 조건을 부과하기 위해 조건절이나 정렬절 등을 미세 조정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스피 방법론에서 6번째 과업은 2차 업무 활동 설계라고 하셨는데 이 과업은 어떤 것이고 또 수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앞서 자동 생성된 DB 테이블들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폼들을 설계하는 과업입니다. 앞서 4번째 과업 활동을 통해서 제목만 설정해 두었던 데이터 조회 및 처리 유형의 모듈들을 하나씩 불러와서 폼을 구현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조회하고 처리하는 모듈을 구현할 때는 검색, 정렬, 필터링, 차트 연동 등과 같이 고도화된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검색창 아톰과 검색 조건 아톰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 진행 관리자나 업무 규칙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강력한 검색 기능을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간혹 어떤 분들은 데이터 조회 및 처리 모듈 구현에 검색창을 사용하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스크롤이나 그리드 아톰은 엑셀처럼 한 화면에서 다수의 레코드를 한꺼번에 입력 처리하는 경우나 여러 데이터 소스를 동시에 검색해서 보여주는 등 검색창 아톰만으론 구현이 쉽지 않는 비정형적인 모듈을 구현할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아울러 DBMS 엔진 내부의 저장 프로시저 등으로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다만 동시에 처리 데이터가 수십만 혹은 수백만 건 이상 대용량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여러 개 테이블을 복잡하게 조인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성능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조회 기능에 SP를 남용하면 구현 작업의 능률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유지 보수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SPI 방법론의 7번째 과업이 프로세스 리뷰 및 보완 작업이라 되어 있던데 아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능이 아무것도 구현되지 않았는데 2단계에서 리뷰와 보완 작업을 하라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능 구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작업 결과물만으로 전체 업무의 흐름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 단계는 실제 앱 제품처럼 구현된 프로토타입 폼들을 보면서 누락된 기능나 논리적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는 조기 검증 과정으로 프로젝트 후반부의 치명적인 재작업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업을 위해 앞에서 완성한 모든 폼을 메뉴 관리 도구를 활용해서 실제 앱 제품처럼 메뉴를 통해 화면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프로토타입을 구성합니다. 주문 등록, 출하 처리, 반품 처리, 매출 마감 등과 같은 실무 현장의 핵심 업무 시나리오를 선정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토타입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작해보면서 각 화면별 처리 내용이나 화면 간 데이터의 전달 가능성을 검토하고 업무의 흐름에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빠진 기능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 수행과 동시에 고객사에게는 실제 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을 준비하도록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앱 설치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환경의 구체적 사양을 안내하고 피지 결제 등 외부 서비스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서비스의 가입 등의 절차 진행을 요청하여 납품 지연을 사전 방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7번째 과업까지 수행되면 우리는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뼈대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견고한 뼈대 위에 앱 제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드디어 프로젝트 제2단계인 액티비티 구현 작업 단계가 되었네요. 네, 그렇군요. 제2단계 업무는 앞서 설계해 놓은 폼들이 각각 앱 프로그램 모듈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능과 동작을 구현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프로그래밍 작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과업이 각 폼에서 수행할 내용과 조건 구현이란 작업이군요. 그런데 코딩 작업이 아예 없는 스마트 메이커 환경에선 이런 작업을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앱이 동적으로 작동할 거의 모든 기능들은 진행 관리자라는 GUI 방식 도구를 활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하나의 폼에 구성된 아톰은 기본적으로 그 객체의 생성 순서에 따라 실행됩니다. 따라서 어떤 아톰의 실행 순서가 논리적인 업무 처리 순서와 다르다면 해당 객체를 컷 앤 페이스트해서 그 순서를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행 순서를 바꾸려면 진행 관리자라는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진행 관리자에 배열된 아톰 목록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단순한 조작으로 각 아톰의 순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조작이나 입력한 값 등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진행 관리자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정보 등록 폼에서 사용자가 개인이나 법인을 선택함에 따라 다른 입력 항목을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 진행 관리자에서 고객 유형이 값이 법인이면 법인 등록번호 아톰이 표시되고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아톰이 나타나게 설정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로직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아톰의 속성 변경이나 DB 처리 객체를 활용한 데이터 입출력 처리,
오픈 API 연계나 ERP 등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 처리 등 같이 고도화된 기능도 대부분 진행 관리자의 GUI 방식 조작만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코드 솔루션 스마트 메이커로 앱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진행 관리자의 구성과 세세한 기능 하나하나 사전 숙지하면 작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SPI 방법론 9번째 과업인 품별로 정교한 로직과 제어 기능 구현에 대해 학습할 차례입니다. 박사님, 산업 실무 현장에서의 비즈니스 로직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현실인데 정말 이런 고도의 로직이나 기능도 코딩 없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산업 실무 현장에서 사용될 앱 제품에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계산 로직처럼 근로자의 급여액, 근속 연수, 혼인 여부, 자녀의 수, 자녀 출생 연도, 부모 부양 여부, 부양자가 장애인 여부 등등 수십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과 같은 사례일 겁니다. 사용법이 쉽다는 것이 장점인 진행 관리자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GUI 방식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공하는 툴이 한글 자연어로 창안된 업무 규칙이란 도구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대학 교수 한 분이 스마트 메이커 업무 규칙만으로 온갖 로직과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한 책을 출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서적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컴퓨팅 알고리즘을 가리키는 교사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업무 규칙을 활용하면 한글 자연어만으로 어떤 로직도 구현할 수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실제로 업무 규칙을 사용할 때는 업무 규칙 편집창을 직접 열어 예전 코딩하듯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관리자 내에서 구현할 대상 아톰 격체를 선택하고 언제 작동될지 이벤트를 선택한 후에 그것과 연결해서 문단 단위로 구현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글 자연어라는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SPI 방법론에서는 업무 규칙의 사용을 가능한 자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전에 코딩 경험이 있는 일부 사용자들은 업무 규칙이란 툴을 발견하면 너무 많은 곳에 이것을 적용해서 노코드 기술을 채택한 효과를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들어가는 사례를 자주 목격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노코드 신기술의 최대 혜택은 앱 프로그램 설계 및 제작과 관련된 모든 것을 화면상에 비주얼하게 표현해서 보고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 규칙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비록 쉬운 한글이고 자연어이지만 텍스트 형태라서 직관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나 에러를 찾아낼 때도 폼 화면과 업무 규칙 창을 번갈아서 한 줄 한 줄 읽고 논리 파악해야 하므로 예전 코딩 작업과 유사하게 생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규칙을 많이 사용하면 앱의 실행 속도도 저하되고 유지 보수도 어려워진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규칙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폼에 30줄 이상 업무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당신의 작업 방식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 자체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이고 노코드 신기술의 혜택을 스스로 차버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이제 앱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의 마지막 작업인 제3단계 앱 제품 완성 작업에 접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9번째 과업까지 완수했다면 이제는 앱이 기능적으로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구현을 넘어서 고객사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이 제3단계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과업이 사용자의 가이드 작성 및 내부 테스트 작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선보이기 전에 완벽한 품질 확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이고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앞서 제작한 앱 제품을 엔드 유저 입장에서 실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사용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각 상황에 맞추어 예제 데이터를 입력해가면서 실제로 실행해보고 필요한 화면을 캡처해서 사용자 가이드 작성 작업까지 병행하는 테스트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테스트 및 품질 관리 작업은 계약서에 첨부된 기능 요약서와 발주자와 협의해서 확정한 요구 제기서를 기준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기능이나 예외 케이스까지 테스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간혹 어떤 엔지니어는 우리는 노코드니까 1분이면 고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품질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도 없어서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한 오류 하나가 불신으로 번져 비즈니스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안일한 기술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정말 진지한 자세로 테스트 작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세피 방법론의 11번째 과업이 고객 리뷰 및 피드백 작업이던데 어떻게 고객에게 앱 제품을 설치해주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나요? 이제 충분히 테스트와 검증 작업을 거친 앱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공식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받는 절차입니다. 앞서 고객에게 사전 요청하여 준비해둔 운영 환경을 점검하고 그곳에 해당 앱 제품을 설치해드립니다. 물론 사용자 가이드 초안도 이때 함께 제공해드린 후 통상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명확히 제시해서 검토 요청을 드리면 됩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검토하는 기준과 방법 및 피드백하는 요령과 함께 발견된 문제나 오류를 제공한 리뷰 시트 기록법도 안내해드립니다. 모든 검토는 당초 제시된 기능 요약서와 요구 제기서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알려야 하죠. 조작해보면서 뒤늦게 떠오른 아이디어로 과업을 변경하거나 범위를 확정시킨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객이 리뷰 시트를 제출하면 미구현 사항이나 오류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해서 최종 납품용 앱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당초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실무자인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사업팀장님께 전달해서 협의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해당 당무자에게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박사님, 이제 SPI 방법론의 12번째 과업인 제품 패킹 및 설치와 배포 작업을 할 때 착안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12번째 과업은 고객의 피드백 사항이 반영된 최종 완제품을 공식적으로 설치 및 납품하고 프로젝트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 피드백이 반영된 앱 제품과 그 내용까지 업데이트된 사용자 가이드 문서를 고객이 실제로 운영할 서버에 설치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앱 제품 운영 및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줌 등을 활용해서 원격 교육하거나 관리자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한 후 내부에 전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까지 완료되면 프로젝트의 완료를 공식화하기 위해 앱 제품 납품 및 설치 확인서 양식을 준비해서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객의 서명을 받은 즉시 이를 근거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약정한 잔금을 청구합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문서로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프로젝트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SPI 방법론의 13번째 과업이 소스 및 기술 이전 작업이던데 노코드 환경에서 프로그램 소스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이전해 준다는 의미일까요? 노코드 솔루션 스마트 메이커로 수행한 프로젝트는 고객이 자체적으로 앱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산을 이전해주는 매우 독특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통적인 SI 사업자들은 유지보수 자체가 큰 수익원이 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서 소스코드 이전을 거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메이커는 비전문가도 충분히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모든 소스 파일을 이전해드려서 고객의 자율성과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합니다. 이는 노코드의 접근 용이성이 만들어낸 독보적인 비즈니스 장점입니다. 네. 이에 따라 고객사의 관리자가 유지보수에 사용하도록 스마트메이커 솔루션 정품을 무상 제공합니다. 아울러 이 솔루션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정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교육 참가권도 제공해드립니다. 워드 프로세서 사용법을 안다고 누구나 소설가가 될 수 없듯이 스마트메이크 사용법을 아는 것과 앱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당초 제작팀에서 해당 앱 제품의 기능을 변경 또는 추가 작업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나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 자체의 기술적 문의는 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파워의 고객 지원 센터에서 담당한다는 것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박사님, 이제 SPI 방법론의 맨 마지막인 14번째 과업인 사후 지원 및 추가 사업 발굴을 설명하실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 단계에서 앱 제작자가 담당할 구체적인 역할이나 행동 요령은 무엇인가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마지막 과업을 수행할 차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표한 앱 제품을 성공적으로 만든 경험이 있거나 혹은 어떤 앱을 운영해서 사업적인 효과를 체험한 고객들은 그것을 계기로 앱 제작에 대한 요구가 급증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뢰관계가 형성된 고객은 가장 확실하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의 깔끔한 마무리와 함께 체계적인 사후 지원 활동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가장 확률이 높은 사업 기회 창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납품 및 검수 후 3개월 정도는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기간은 해당 앱 제품의 기능을 실무 현장 적용하고 안착시키는 시간이라고 간주해서 사용 중 발견된 버그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무상 지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무상 유지보수가 종료된 후에는 프로그램 소스와 저작 솔루션 및 유지보수 기술을 고객사에 이전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담당자가 없거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엔 별도로 유상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디지털화된 시스템의 중단은 비즈니스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는 고객사에게는 안정성을, 회사에게는 확실한 수익원을 보장받는 윈윈 전략이 됩니다. 한 번 맺은 고객과의 신뢰관계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소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고객사의 새로운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 확장 제안, 신규 프로젝트 수주 또는 그 고객을 통한 다른 고객 소개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및 세일즈 전략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편 개요 강의에 이어서 오늘 실전편까지 최신 AI 기반의 노코드 플랫폼인 스마트 메이커를 활용한 SPI 방법론에 대해 열광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해주신 문시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X 포럼은 앞으로도 AI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유익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